everyone. 안녕하세요. Now in 광주 김소연입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귀가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믿었던 국민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까지 험난했던 과정이 떠올랐는데요. 국민의 법감점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정에 검찰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의문만 남습니다. 검찰이 권력 앞에 머뭇거린 것은 아닌지, 혹은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는 국민들의 외침만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1부 광주 업데이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관저에서 그야말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는데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 그 과정을 장은실 PD와 함께 살펴보고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 지역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연합기술지주 김요수 대표님 모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기술 사업화 공로를 인정받아서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오후의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오늘도 장은실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전국이 요동치는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이 구속 기소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오후 5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경호 차량을 타고 오다 정문 앞에서 내렸죠.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 과정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결정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지난 7일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든 검찰은 석방 지휘와 즉시 항고를 놓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석방 지휘하고 즉시 항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발하면서 결정이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8일 오후 5시 20분쯤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 문을 나서게 된 겁니다. Okay, so we are talking about in the Gwangju updates the political situation expected to be shaken by the release of the President Yoon Suk-yeol, who was arrested and indicted on charges of leading a rebellion or more like a treason. However, he was freed after 52 days of the detainment, and his political presence has grown significantly since his arrest and release. So on the afternoon of March 8th, President Yoon was released from the Seoul detention center, and he even greeted the supporters by bowing before getting into his security vehicle. So the release came just one day after the court's decision to cancel his detention on March 7th, where the Central District Court of Seoul ruled in favor of Yoon's defense team's appeal, stating that the detention period calculation should be based on actual hours instead of days, which is a significant shift in judicial practice. Now, this decision was pivotal in his release, and after the ruling, the prosecutor's office took some time to decide whether to file an immediate appeal, and it was eventually directed by the prosecutor general to release him. 윤 대통령이 기다리던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들과 52일 만에 다시 인사를 나눴다고 하고요. 김 여사와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과 김치찌개 만찬을 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는 구속 기간을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그동안 일 단위로 구속 기간을 산입해온 관행을 깨고 구속 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을 한 겁니다.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검찰에서 피의자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까지의 시간을 10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을 넘어서 기소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고 지금 법원에서는 계산 방식에 있어서 10일에다 더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발부를 하기 전에 법원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신문을 위해서는 검찰에 있었던 수사 기록이 법원에 다녀오게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녀오는 시간만큼 시간이 더해진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일수로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녀오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그 시간만큼을 더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계산하는 방식보다 윤 대통령 측의 계산 방식이 맞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Right, so again, this court having ruled in favor of Yoon's detention defense team's appeal was because the detention period calculation was based on actual hours instead of days, and this was marking a significant shift in judicial practice.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었지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과거 판단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때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했던 걸 고려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결정의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조갑적으로 고려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와 같습니다. Okay, so President Yoon in return had reunited with his wife Kim Gun-hee and their dogs after 52 days and even shared a meal with their key officials as well. And the court recognized that the calculation of detention should account for the time spent in legal procedures like court hearings rather than just the simple days having been detained. So this shift favored the defense's argument and led to his release, and it marked a change in how detention periods are to be determined in the context of legal protections for defendants. As for the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explained why they decided not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because they had respected the court's ruling and noted the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 ruling had influenced their decision. And he also cited the principle of protecting individuals from unlawful detention and recognized that appealing could undermine the public trust in the legal system. However, critics pointed out that the prosecution seemed to avoid addressing the relevant laws concerning immediate appeals in this case as well. 과거 헌재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정주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게 대검 설명인데요. 이 대검의 공지와 설명에 거짓은 없지요. 하지만 거짓이 없다고 해서 또 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 즉시 항고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조항 1항과 2항은 재판장은 보석이나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돼 있고 3항은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입을 딱 씻고 보석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점만 부각하는 건 물타기이자 왜곡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우리 피고인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있는 조항과 권한까지 알아서 피고인의 인권을 챙겨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남은 만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 시도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관저 정치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상황에서도 이른바 옥중 정치를 통해 메시지를 꾸준히 내온 만큼 관저에 머무르면서도 충분히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변호인단 관계자만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되고
내란 혐의 재판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과 관련 대응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현재 정치권 분위기도 좀 살펴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다. 내란의 수괴가 석방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5개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심 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했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불어댔을 때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줬다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예고돼 있는 오는 13일 전, 그러니까 2, 3일 안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야5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하고 비상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Right. As for the political situation, it's also heating up with opposition leaders criticizing the release. They argued that if the leader of the rebellion or treason is being freed, the public may struggle to accept the legitimacy of the decision, and the opposition parties have united to demand the resignation of Prosecutor General Shim and threatened impeachment if he does not comply. They argued that legal mistakes made by the prosecution contributed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y also plan to hold protest and push for further action on the matter.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데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김기현, 장동혁, 윤상현 의원 등은 파괴된 법치주의와 불법 절차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다. 대통령 불법 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했습니다. 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 시점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석방하는 나라가 정말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나라냐며 노동자, 시민들의 구금은 묵인하면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주는 검찰 권력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Right, so there are also calls from the civil society groups for the president's immediate removal, citing concerns about fairness and justice in his release, and some groups are holding protests and hunger strikes, criticizing the government for granting what they see as undue privileges to Yoon while ordinary citizens face harsher treatment.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이런 결정은 이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탄핵 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을 호도하여 지지자를 선동하고 헌재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일부 정치권 그리고 지지자들의 경거망동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뇌란죄 형사법원이 정치권과 극단주의 세력의 압박에 결코 휘둘릴 거라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도 차분히 사법 절차를 기다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광주 업데이트 준비해주신 장은실 PD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광주 전남 낮 최고 기온이 이번 주 1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청객인 이것도 함께 찾아올 전망인데요. 중국발 스모그까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광주 전남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의 이것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미세먼지, 2번 황사, 3번 흙먼지.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to guess what this may be referring to. Now, as the daytime temperatures in Gwangju and Jeonnam area rise to around 15 degrees Celsius this week, spring weather is in full bloom. However, an unwelcome guest this is also expected to arrive. As smoke from China flows into the Korean peninsula, it is affecting the air quality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And as a result, this concentration level in Gwangju today is at a bad level. So what is this that I'm talking about?
Is it number 1, fine dust, number 2, yellow dust, or number 3, just dusts? If you know your answer, text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서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9870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연합기술지주의 김요수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GGN in Gwangju and Yosu. 다운이 옷이 땀에 젖으면 여기. 땀 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운이 시트러스 앤 버베나. 시트러스로 땀 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함만. 땀에 젖어도 향기만 오래. 다운이. 안녕하세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수료까지 하면 무려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00~8,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요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GGN과 광주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이 함께합니다.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윤석열을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고 123 비상 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다툼이 없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안별로. 윤석열이 문제면 이재명도 문제야.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다른 반론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원천 봉쇄의 오류입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른다면 이재명을 법카 유용범, 허위사실 유포범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물타기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에서 물타기는 사건의 핵심이나 본질을 벗어나 논점을 흐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영어로는 to muddy the waters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다, 본질을 흐리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쏟아지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책 발표라는 물타기 시도가 있었다. 영어로는 In an attempt to divert attention from the mounting allegations, there was an effort to muddy the waters by announcing new policies 라고 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물타기하다, 영어로 to muddy the waters. 지금까지 시사톡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나우인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 2부 인사이드 광주 시간에는 광주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광주 연합 기술지주의 김효수 대표님 모셨는데요. So today for the second part of our program we are joined by the Mr. Kim Yo-soo, who is the director of Gwangju Unified Technology Holding, a company that plays a key role in discovering and growing startup companies within our region.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올라올 때부터 뵀는데 네. 밖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 나누시고 했을 때 너무 애정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머나. 어머나. 자, 우리 글로벌 광주 방송에는 첫 출연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또 창업을 돕고 있는 광주 연합기술지주 김요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뿌이도 해주시고 너무 귀여우신데요. 자, 이 광주 연합기술지주는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곳인가요? 네,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한 뒤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3년이나 5년쯤 지나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로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그 지원을 해준다는 말은 아무래도 창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자금적인 지원일까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자금이 항상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자금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영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광주 지역의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특히 유의 있게 듣고 보실 것 같은데요. Now, when we talk about this Gwangju Unified Technology Holding, it is a company that helps with entrepreneurship and basically startups. So they provide support after starting a business. Even for university students these days, a lot of them are thinking about opening up their business, like a startup, in which case they would come in and they would step in to give a little bit of push, a little bit of support, not only in term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but also in terms of the overall management. And then later, once a company reaches a certain level of growth after 3 to 5 years, which is often called as the Death Valley period, they will also invest through a fund connecting different people. 자,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아무래도 회사 자체의 이제 취지라던가 뭐 운영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창업을 1년에 한 저희 회사 직원들이랑 저랑 다 해서 만나는 게 한 600개 정도 회사를 만납니다. 1년에 600개. 뭐 그러면 그냥 일반 단순 계산해 봐도 하루에 2개 이상을 2개 기업 이상을 만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이랑 접촉하는 기업 수가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몇 개 기업을 이제 지원을 결정하게 되나요?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서 대략 한 1년에 한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Okay, so out of about 600 businesses that they get to encounter, that are the startups that they get to encounter in the company per year, they get to select about 20 of the startup companies who are finalized to be categorized to be supported for the fund and the other management sources. 그럼 이렇게 창업자들을 엄청 많이 만나시니까 또 이 창업 그리고 성공하는 창업가들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마음가짐이라던가 자세라던가 하는 부분을 또 보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부분이 창업할 때 특히 중요할까요? 창업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다 자신감이 뿜뿜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에는 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창업 자신은 스스로 굉장히 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냥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아는 것도 물어봐야 되고 모르는 것도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이제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또 우리 연합지주 같은 회사에게? 그러니까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 어려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유치원생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에 상대를 잘못 골라서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상대를 아주 잘 골라야 된다. 물어볼 상대를 어떤 식으로 잘못 고르기도 하나요? 우리가 또 실패의 예시를 알아야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말을 하자면 예. 건설회사를 다닌다고 다 건축이나 건설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회계 담당자도 있을 거고 홍보 담당자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건설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나 홍보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격 그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상대가 나는 건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아는 척을 또 자기가 하게 아는 척 되니까. 해버리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당계도 3년 있으면 읽게 되니까 네, 그런 네. 면에서 또 그런 태도를 가질 수 네, 있겠네요. 많이 물어봐라. 그리고 물어보고. 올바른 상대에게 물어봐라.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또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보통 사람과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Okay, so the tips that we're getting from him as an expert in growing and nurturing startup companies within our Gwangju city. Now, what the first one was to ask a lot of questions. You may think that as if you know a lot of things already, but in this world there is such a complexity of a variety of people with such great talents and gifts who are just hidden, who are just under the waters. So you do really need to ask a lot of questions, and especially what is important in this asking is that you need to ask to the right people. So you can't just ask anybody who may be in the field. You want to ask and you want to select the right, quite the expert in the expertise of your particular field and get to select properly and ask a lot of things before you think of yourself, oh, I am confident because I know a lot of things. The second thing that he has moved on to was to think out of the box. 근데 이렇게 보통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사실 이게 말은 쉽지 어떤 것인지 감도 안 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인 면도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양복을 입을 때 정장을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활동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정장보다는 캐주얼 정장을 더 많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빨래하기 싫으니까 이걸 뒤집어서도 입고 나오고 이렇게 또 다른 색깔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뒤집어 입으면.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팔릴까? 이게 돈이 될까? 막 이런 거 굉장히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흔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아르젠트라는 회사가 양복하는 회사였는데 그렇게 캐주얼로 바꾸고 이 다음 정장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해라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좀 시대의 흐름을 조금 재빠르게 읽고 선도해 나가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Right. So when he said think out of the box, if you wish to open up a startup business, it's actually referring to the fact where you need to be more like leading the generation or more like an era, read the trend and be able to step a little forward and be able to lead the trend if you can. He just mentioned of an example of a casualized suits that we get to see a lot these days because before we used to be much more formal with our attire. However, these days we are much more casualized. And there has been this particular company that specializes in suits who have come up with this idea of reversible suits and jackets. So you can reverse the jacket and be able to have another design or a pattern to wear the casual suit as well. 네네. 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아이디어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보기를 흔히 그러죠. 저희들 밀가루를 가지고 있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밀가루는 그냥 아이디어인 셈이죠. 근데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고 뭐 라면을 만들지 이렇게 해야 이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실천을 해야 창업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구체화해서 하나하나씩 실천을 진짜 해 나가야겠네요. 실현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완성을 해봐야 완성. 성취감을 얻기도 하고 그 성취에 따라서 더 큰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성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Okay, so the last tip that he had given just now was to actualize your ideas. If you just have the ideas as they are in your head, they're just nothing but just a flower. You cannot eat up the flower. However, you need to actually realize it, make it into some ingredients of some food. So the keyword that he has just mentioned is completion. So complete a task, and whatever it may be as small as nothing. However, you need to have this experience of completion to have these ideas being actualized and realized in a continuous manner.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팁들을 주시고 아무래도 많은 이제 창업들을 할 때에 창업 회사들에도 많은 팁을 주시겠죠. 근데 또 이렇게 투자를 또 하시기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했던 이제 회사 가운데 작년에 또 상장한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딘가요? 네,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기술이 라이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라이다 기술을 가지고 상장한 SOS 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기술 상장으로 이제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기술 상장으로는 한 9년 만에 일이고요. 광주에서는 사실 상장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정지성 대표의 노력과 여러 가지 열정이 이렇게 만들어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서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열정이 사실은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성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새로운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석에서 만나도 그런 자랑을 잘 하지 않고 항상 이 기술을 어디에 적용시키면 좋겠는가, 또 어떻게 더 발전시키면 좋겠는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해요. 좀 다른 이야기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열정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정지성 대표가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발전 가능성이나 시장 진입 가능성에서 큰 그 모습을 보여줘서 상장까지 가게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Right, so we just mentioned about how this company had invested in another startup which went public last year, and this company is called SOS Lab, and they specialize in LiDAR technology that is crucial for autonomous driving, and they went public based on their technology, and this is the first technology-based IPO from Gwangju in 9 years. So he just mentioned that how passion and challenging spirit is also very vital in entrepreneurship or startups, because it just gets to show through your own body, through your attitude, everything that you do, and this passion is one of the vital key factors when you want to do a startup business. 자, 그런데 이 광주연합기술지조가 이제 또 그 기술 사업화 대상이라고 지난달에 장관상을 또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어떤 감사합니다. 계기로 어떤 장관상을 이제 받게 되신 건가요? 일단 제가 태어나서 전국에서 1등한 건 처음입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1등을. 기술 사업화라는 게 옛날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장사를 한다, 기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 하나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지 않고 기술을 이제 파는 거죠. 이것저것에. 그래서 그 기술을 사업화한다 해서 기술 사업화, 그 부분에 회사들을 도와줬다 해서 그 도와준 것을 잘했다 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이제 장관상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이야,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더 알았는데요.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물건 판매하는 것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그쪽 방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래 부가가치가 뛰어난 것은 기술인 거죠. 기술.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예. 또 요즘은 자동차 개념을 뛰어넘어서 미래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땅에 굴러다니는 것뿐이 아니라 바다에 다니는 거, 하늘에 다니는 거, 곧 하늘 택시도 지금 시범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드론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전기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세계에서는 상용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에 대한 것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을 언급하게 되면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또 생각할 수 있는 바로 떠오르는 것이 공대생? 공대 출신 분들 뭐 이렇게 공업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분들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뭐 인문대 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거를 갖출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상상력에 있어서는 인문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은 공대생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융합이 필요하네요. 네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이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또 특히 대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인문대, 공대 함께 연합해서 같이 그렇습니다. 기술력을 위해서 일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We just briefly introduced about how this company had recently received the Minister's Award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it was his first time receiving a national first place award. And most companies these days, at least in South Korea, are much more focused on making products to sell, and this has been a traditional trend in business. However, companies are also selling the technologies they develop, and this is something that can be even more future-based. And he received this award for being the best in the field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he believes that thi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something that you might want to pursue even further than selling just the products, because well, this is not only coming from the technology department, but if you have imagination, if you can dream of things and you can combine them together with the technology faculty or department, it'd be great to come up with different ideas to sell not only products but technologies. 자, 그럼 이제 광주연합기술지주의 대표님 모시고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스타트업을 1년에 20곳씩 이렇게 좀 매뉴얼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고 서포트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뭐 데스밸리를 흔히 말해서 넘어가고 좀 이렇게 성공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딱 키포인트 한 두세 개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스밸리를 알 정도면 상당히 아유, 그런가요? 일단 저는 스타트업을 잘 하려면 자기 표현을 잘해야 된다. 자기 표현을.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의대생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만 아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그걸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된다인데 첫 번째가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글로 쓸 줄 알아야 되고 요즘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PPT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글, PPT가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뭘 앞으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거야. 그러니 이 사업에 관심도 보여주고 돈도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내 의견을 잘 분석해서 해석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군요. 상대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저는 늘 중2도 중학교 2학년도 알아먹을 수 있게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저 사업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 사업은 확장성이 훨씬 뛰어난 거죠. 좋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새로운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흔히 초중고 동창 모임을 많이 합니다. 초중고 동창 모임 하면 주로 무슨 이야기예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 이야기하고 아니면 누구 흉을 봅니다. 그 세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성이 있겠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뭘 좀 더 붙여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야, 그 돈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는 할 수 있는 거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네트워킹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그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또 이렇게 새로 알게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저도 아주 조금 알지만 이게 비즈니스에서는 또 strength of weak ties라고 해서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a lot of tips from him. So when you want to do a startup entrepreneurship, you need to remember a few things. Not only meeting new people and be able to expand your networking system, but be able to interpret your ideas to a level where even a student, like in the middle school, will be able to understand, and you will be able to present it in your verbal, in your oral presentation, as well as in written presentations.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모시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가지고요.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많이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대표님 일단 다음번에 또 나오시는 걸로 기약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 전남 그리고 우리 글로벌 광주 방송 청취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 잘 모르는데요. 이분이 66살에 트럭 한 대 몰고 요즘 말로 하면 푸드트럭 에서 자기가 만든 소스를 빵에 이렇게 적셔서 하는데 이 사람이 1009번이나 투자 유치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150개국에 매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시내 같은 데 돌아다녀 보시면 하얀 그 수염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마스코트가 있는 우리 KFC 햄버거 가게입니다. 저는 항상 이 사람의 도전과 열정 이런 마음이면 우리 삶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그럼 오늘의 토픽을 이대로 마무리해보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연합기술지주의 김요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1번 미세먼지죠.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 GGN 글로벌 광주 방송 홈페이지 Now in 광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끝곡으로 선우정아의 봄처녀 들으면서 3월 10일 월요일 Now in 광주 마칠게요. 내일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홍보 매니저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의 나우철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장은실, 구성의 최은영, 기술의 김순영, 라이브 스트리밍의 기은영, 저는 김소연이었습니다. 내일 정오에 라디오와 유튜브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